안녕하십니까. 내 모든 상식 이내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시작으로 몇 개의 영상을 통해서 이 지역 감정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지역 감정에 대해서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그런 자료를 독점적으로 공개도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제 전체 영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자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제 뒤에 영상에 보이는 책이 바로 처음으로 독점적으로 공개되는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고 검색을 해보니까 단 하나의 블로그에 이 책의 내용이 올라와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것을 독점적으로 최초로 공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만드는 모든 이 지역 감정과 관련된 영상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존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점에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참고한 자료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참고를 한 자료고 그 외에 상당히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당히 많은 자료를 제가 읽어봤는데 그러한 와중에 이 제 머릿속에는 기억이 남아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봤더라 이런 어떤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러한 자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내용은 바로 이러한 근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공개되는, 독점적으로 공개되는 이 자료는 1950년대 후반에 이렇게 발표된 그런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름과 저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자료를 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쓸데없이 이용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논문 이름과 저자는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참고 자료도요. 제가 이 논문에 대해서 일정한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자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1950년대 후반의 자료조사는 도대체 뭐를 근거로 그 자료가 있다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1950년대 자료는 직접 제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이 사상계라는 책을 아실 겁니다.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논문이고요. 지금 제가 보는 이 사상계,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에는 박이라는 사람이 쓴 당인리 변두리라는 시가 아마 거의 최초로 여기에 실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 실려 있는 그러한 책에 기록된 그 논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참고문헌의 성격부터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두 개, 이 논문은요, 지역 감정이 박정희 때문이고 또 그 이후에 박정희를 계승한 그러한 세력들이 지역 감정을 계속 이용해 먹고 있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적혀진 그런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다시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이 자료들은 그게 아니라 지역 감정은 김대중 때문에 발생한 거고 그러한 결과로 박정희 때문에 생긴 지역 감정이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서술되어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민주화 이후 지역 감정의 변화 원인이라는 논문은 비교적 논문의 형태를 갖추고 그 다음에 실정적으로 어떤 현상을 조사해서 그래서 지역 감정의 어떤 변화와 원인을 밝혀내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서 논문의 모습을 잘 띄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논문 안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볼 때 이 부류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판단해서 이렇게 위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민주주의와 지역감정이라는 이 논문은요,
사실은 제가 읽어봤을 때 논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설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혹시 읽어보신다면 막 분노에 차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이제 논문이라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가벼운 사설 정도 이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DJ 집권 3년 지역감정 더 꼬였다 이런 제목의 시사저널의 어떤 기사가 2001년도에 나왔는데요. 요거는 비교적 약한 거고 본격적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인사편중도는 DJ 정권보다 낮았다 라고 하는 월간조선 뉴스룸 2019년 10월 달에 이렇게 발간된 그러한 기사인데요. 그런데 요거는 아예 그냥 대놓고 지역감정은 김대중이 일으켰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에 2019년에서 박정희 때문에 지역감정이 일어났다는 것과 여기에 2019년 보면은 김대중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과에 대한 상반된 내용이 2019년에 동시에 발간이 됐는데요. 아마도 이 두 가지는 서로 어떤 게 먼저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또 다른 어떤 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 두 가지는 극과 극의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호남 지역주의 지속과 변화, 그 지역감정에 대한 실험 연구를 중심으로 요거는 어떤 형태인가 하면 지역감정의 어떤 원인이나 이런 거 밝히려는 그런 의사는 전혀 없고 현재 지역감정이 어떤 패턴을 보이는가 그런 현재의 어떤 상황 자체만을 가지고 이렇게 현상을 연구하려는 그러한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5번째 이 논문은요.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편에 이렇게 서지 않고 지금 있는 현상 자체만을 가지고 알아보려는 그러한 논문이고요. 후반에 지역 편견 조사 이 조사도 이때는 당연히 어떤 주관적인 어떤 측면에서 쓰지 않고 오로지 사회 현상 자체를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1958년에 약 755명을 대상으로 지역에 대한 어떤 편견들을 조사했던 그러한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에서 주 포인트는 이 2번째와 4번째 이것을 주 포인트로 삼아서 내용을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제가 참고한 책은요. 박경태라는 분이 지었던 인종주의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것도 참고했고요. 혹시 조폭하고 지역감정하고 관계 있을까? 이렇게 해서 조폭의 계보라는 책도 읽어봤는데 별로 지역감정하고 연관성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 조폭의 계보를 적은 사람이 방성수라는 사람인데 대충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바로 조선일보 개통의 분이고 이 서술한 지는 좀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서술한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자료들은요.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튜브 영상을 제가 검색해 봤는데요. 지역 감정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쭉 봤는데 뭔가 얻을 게 있을까 하면서 열심히 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참 재미있는 쓰레기들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뭔가 재밌게 만들었는데 내용상 쓰레기들 천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서는 제가 참고할 만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몇 개의 영상을 통해서 지역 감정을 다룰 텐데 첫 번째 영상은 지역 감정에 대한 기존 자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존 자료들의 문제점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기존 자료들의 내용하고 또 접근법하고 지금 우리가 지역 감정을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역 감정의 기존 자료들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쭉 언급해 보면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지역 감정이라는 어떤 피상적인 개념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첫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1960년대 이전에 지역감정, 분명히 지역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보면 대부분은 지역감정을 1967년이나 71, 2년 이후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많이 다루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상당히 문제를 갖고 옵니다. 그 이후부터 다루는 거는. 그래서 이 1960년대 이전에 지역감정은 어떤 형태였나 그거를 알려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1972년 그 이전의 지역감정에서 그때부터 이제 지역감정이 약간 다른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설명드리고요. 네 번째 영상에서는 김대중 정권까지, 그러니까 저 전두환이가 5.18 그 반란을 일으킨 이후부터 김대중 정권이 수립된 그 이후까지, 그까지가 네 번째 영상이고요. 다섯 번째는 현재의 지역감정하고 밀란이나 반란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상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감정 연구 논문들의 한계인데요. 바로 이 점이 지금 이 논문들만의 한계가 아니고 우리가 모두 현재의 이 지역감정을 대하는 그러한 자세로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는 지역감정과 연구 논문들은 철저히 자기 검열과 자기 총재에 의해서 정보를 왜곡시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지역감정은 김대중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근거들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간단하게 그냥 언급하고 치워버리고, 또 여긴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자기 생각이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객관적 사실을 검열해버리고, 그래서 필요한 것만 이 논문이나 주장에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반복되는 거죠. 읽어보면 2019년에 월간조선에 대한 나온 내용입니다. 이 월간조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감정은 김대중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그런 어떤 기사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한정된 자원을 일제가 건설한 경부선을 따라 투자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일제에는 일제가 그 경부선을 이렇게 부설했고, 그래서 그 경부선을 따라 우리는 못 사는 시기였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미 건설된 경부선을 따라 그래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 때. 그래서 이런 역사적 우연에 의해서 이 경상도가 발전한 것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지역감정 때문에 이렇게 경상도가 발달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제가 건설한 경부선을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서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경상도에 투자를 했고, 그 결과 대구, 대전 같은 도시가 등장한 것 뿐이고, 구미전자공단이나 포스코처럼 대구 경북도 혜택을 받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경남이 훨씬 더 어떤 지역 GDP가 더 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정희 때문에 지역감정이 생긴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 말대로 박정희 때문에 지역감정이 생긴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자신들 말이 맞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려면 공정하게 사실 그대로 밝혀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가 하면, 이 구미공단이 박정희 대통령 고향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울산도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첩권이었던 거고, 여기는 빠져 있지만 창원이나 마산의 공단을 만들어지는데, 그 공단들도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첩권 고향이라는 거죠. 이러한 점은 생략해버리고 지금 이 어떤 경제적 상황만 적어놨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경부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논리적으로나
그나마 그대로 그나마 이게 이 말이 맞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는데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다 빼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한국민주주의 지역감정이라는 논문도 비슷한데요. 여기를 보면 영남 지역 곳곳에 공단이 건설되는 동안 호남에는 공업단지가 하나도 없었다. 대신에 만들어진 거는 호남 정유, 요건 나중에 이제 제2화학단지라고 단지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호남 화력발전소, 아시아 자동차 이런 공장 3개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으로 이 전라도 쪽이 경제적으로 핍박받았다. 그래서 이 호남의 어떤 차별은 이렇게 해서 생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역 감정에 대해서 누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거나 말거나 결국에는 이 박정희 정권 때문에 지역 감정이 생긴 거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 객관적인 사실이 빠져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어떤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정말 이렇게 못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탄 비슷해요. 외화가 없기 때문에 석유나 철광석을 사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미 만들어진 경부선에 이렇게를 중심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박정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립되려면 요런 얘기까지 꼼꼼하게 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요랬다라고 사실 그대로 적어줬다면 그러한 결과 이거는 박정희 때문이다 라고 했다면 더 설득력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패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에도 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감정이 어떤 얘기가 이렇게 나올 때는 자기에게 불리한 거는 살짝 이렇게 못 본 척 해버리고 유리한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끊임없이 분쟁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면은 지금 이 지역감정 연구 논문들의 한계인데요. 요것은 앞에서 봤듯이 단순하게 원인이나 이런 걸 밝히려는 그런 시도는 없고 지역감정에 대한 원인 설명 없이 지금 지역감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런 것만 주구장창 연구하는 그런 논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왜 연구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걸 연구를 이렇게 지역감정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다만 주구장창 연구를 하면 그게 논문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지역감정이 왜 실제로 나타났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기가 겁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 안 하고 지금 이런 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이제 논문은 사실은 지역감정 원인을 밝히고 해결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 단순히 어떤 그러한 논쟁의 한가운데에 들어가기 싫고 용어도 먹기 싫기 때문에 그냥 있는 현상만 이렇게 조사하고 채워버리는 그런 어떤 형태죠. 바로 오늘날 지역감정이라고 하면 모른 척 하는 또 제3자로 남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토론에 끼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태도를 전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논문의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읽어본 대부분의 논문은요 이미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박정희 때문이다, 김대중 때문이다 이렇게 이미 내놓고요. 그런 다음에 있는 사실들을 짜집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기 통제 자기 검열하고 비슷한 거죠. 이 결론을 내리는데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그냥 그런 어떤 사실들은 무시해버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월간조선 2019년 아까 봤던 그거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기자는 김대중 초기 측근 중 하나였던 호남 출신 정계 원로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인터뷰를 마친 후 그에게 지역 감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나지막하게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완전히 저거 무섭죠. 나지막하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크게 얘기 안 하고 둘이밖에 없는데 김대중 씨 말고는 달리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 글의 결론은 지역 감정은
김대중이가 일으켰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월간조선 2019년 10월 읽어보면 이 앞에 김대중 때문이다라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오로지 박정희가 아니다라는 근거만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결론에서 김대중 씨 말고는 달리 지역감정에 책임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죠. 그러면 이 글에서 앞에 나왔던 수많은 근거들이 있는데 그 근거들은 전부 다가 박정희가 경상도를 중심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어떤 형태로 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내용을 쭉 적어 놓고 갑자기 결론은 김대중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점이 있느냐, 진짜 김대중 때문이다 그러려면 그 앞에 수많은 내용이 김대중이가 어떻게 발언하고 어떻게 행동하고가 다 그게 근거가 돼야 되는데 앞에는 박정희가 어쩔 수 없이 경상도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수많은 앞에 많은 9페이지나 8페이지 되는 그 내용들이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오로지 이 글을 적기 위해서 그 긴 글을 이어왔다. 이런 의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사실들, 현상들을 꼼꼼하게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결국에는 김대중 때문이구나. 이렇게 결론 내린 게 아니고 오로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모아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까 봤던 이 두 번째 한국민주 지역감정, 이걸 봐도 또 비슷한 형태를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지역개발의 편중이나 배제가 지역감정의 발생을 촉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책은 막 앞뒤가 막 달라요. 적어도 하나의 논문이고 어떤 등재되어 있는 논문 같은데 이 논문을 읽어보면 앞과 뒤가 다릅니다. 분명히 이제 이 파트에서는 지역개발의 편중이나 배제가 지역감정의 발생을 촉발한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한 2페이지 넘어가면 지역개발의 편중 때문에 지역감정이 일어났다고 또 막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책을 보면 막 화가 나서 막 이것저것 막 얘기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이제 이런 데서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지역개발의 편중이나 배제가 지역감정의 발생을 촉발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나 충청도에서는 그런 지역감정 없었잖아.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연남편중 호남푸대접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서 지역감정의 원인이 됐던 것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는 이승만 때보다는 박정희 때가 훨씬 나아졌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반론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 다음에 적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적인 고위직도 중요하지만 에서 여기까지 딱 적고 중앙정보부장, 육군참모총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힘있는 자리에 영남편중이 두드러졌다. 이것이 바로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한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적고 있어요. 이건 일리는 있는데 오류가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민주주의 지역감정이라는 이 논문을 쓴 때가 2019년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문재인 정부에 이 지금 말했던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전라도 쪽에 인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지역감정이 일어났다. 그래서 박정희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바로 전라도 때문에 지역감정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로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이게 일어났다라고 하려면 이거 말고 다른 어떤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바로 역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이런 얘기를 적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역으로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서 역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여기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제대로 이제 박정희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려면 박정희에 있어서 고위공직자는 비교적 무난했다. 하지만 이 고위직은 뭐 이렇게 영남 쪽이 다 갖고 갔고 그래서 이것이 지역감정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문정권도 특정 지역이 다 갖고 갔기 때문에 지역감정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만약에 진행을 했다면 그렇지
이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지역감정을 일으킨 그런 원인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자기 결론을 내려놓고 그 부분에 유리한 것만 모으다 보니까 앞뒤 안 보고 결국에는 논리적 오류가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죠. 이것들은 우리가 지금 지역 감정을 얘기할 때 하는 얘기와 조금 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기사나 아래에 있는 이 지역 감정에 대한 논문이나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지역 감정을 얘기할 때와 조금 더 차이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한번 보면 지역감정 연구 논문들의 한계에서 논리적 비약과 근거 없는 추론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모든 논문이 이런 어떤 오류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지역감정에 대한 논문을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야, 우리나라의 이 문학, 사회과학 박사들이 이런 어떤 수준이었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정말 오류가 많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97년 이후 2차례 연속 민주정권이 수립된 경험과 촛불과 탄핵으로 이렇게 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이걸 적었으니까 촛불과 탄핵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은 1997년 이후 민주정권이 2차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정권은 민주정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논문을 적은 사람은 전라도 지역의 어떤 지지에 의해서, 그래 전라도 지역의 지지에 의해서 수립된 정권만 민주정권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 어떤 논문에 민주정권이라는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다면, 그렇다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용어를 써버리기 때문에 추천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전라도가 이렇게 지지해서 만들어진 정권, 그 정권만을 민주정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서, 그래서 전라도 어떤 의사와 민주라는 의사를 동일시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논리적 비약으로 이제 어떤 욕을 먹는 그런 어떤 내용이고, 이 사람의 어떤 논문이 많은 자료를 갖고 있긴 한데 이러한 어떤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그 논문의 신뢰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어떤 용어가 많이 쓰이죠. 예를 들면 이제 이 전라도 쪽 지역의 어떤 지지가 아닌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국민의 뜻하고 관계없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그때 국민은 바로 전라도 쪽 사람들 얘기하고, 그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면 민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나의 세력이 아니지만 다른 국민의 대표가 이렇게 정권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런 어떤 상태죠.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이 지역 감정에 대한 어떤 토론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순식간에 감정적으로 흐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좀 더 한 발 물러서서 이 민주정권이 어떤 거다라고 적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감정이 더 커졌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서술됐다면 더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력을 가질 텐데, 이런 어떤 표현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논문에 대한 설득력이 죽어버려서 좀 안타깝기도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지역감정 연구 논문들은 이러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등장했던 이 두 가지 어떤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서 지역감정이 어떤 식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간조선 2019년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일신라 이후에도 호남 지역에 대한 정치적 차별이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함경도 평안도나 영남 지역에 대한 차별도 있었다. 자, 이걸 월간조선이 이 앞에 이걸 넣어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 하면 앞으로 호남 지역의 어떤 것을 공격할 건데 나는 호남에 대한 것만 공격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것도 있었어 라고 깔면서 마치 굉장히 공정하게 접근한다는 어떤 형태로 이걸 깔아놓고는 이제 호남에 대해서 공격해볼게, 이런 의사표시라고 봐야죠. 여기
고려 시대 때 훈요 10조에도 전라도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말기에 정감록이나 또 택리지 이런 데 봐도 정말 거기는 나빠. 일제시대 때도 그쪽 욕 많이 먹었어. 자, 이런 어떤 형태로 이 월간조선은 이걸 적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이 내용은요 아주 안 좋은 그러한 전개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라도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라는 어떤 전제를 깔아주는 거거든요. 전라도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것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바로 인종주의입니다. 흑인은 원래 그래. 백인들이 동양인을 보면서 동양인들은 원래 그래. 이런 거 사고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월간조선이 이 글을 적으면서 처음에 이렇게 이쪽 이렇게 전제를 깔고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이 지역 감정을 인종적 관점, 그러니까 인종주의로 몰아가겠다, 이런 어떤 의사가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거죠. 어떤 지역은 여러분들 지금 강남과 강북 있잖아요. 그러면은 강남과 강북에 대해서 강남 사람들은 강북에 대해서 어떤 저끼리 어떤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 강남 사람들이 했던 저끼리 강북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다 모아서 한 1000년 후에 사람들이 보게 되면 당연히 옛날에도 강북 사람들이 그랬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 이런 거 없이 그냥 옛날부터 쭉 전라도는 이렇게 상태 안 좋았어, 이런 걸 강조함으로써 바로 전라도 인종 자체가 원래 그런 인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려는 그런 시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인종적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감정의 책임은 바로 그 인종 자체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도 바로 이러한 어떤 인종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대중이가 그 지역 감정을 일으켰지. 이런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설사 김대중 대통령이 지역 감정을 일으켰다 치더라도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실제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불리한 점, 유리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수많은 어떤 선거 정책 속에서 김대중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일리가 있을 텐데, 이거는 완전히 인종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책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 책을 이제 약간 요약했는데요. 1950년대 말 조영암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좀 이제 등장할 텐데, 조영암이라는 시인은 원래 강원도 사람인데, 이 강원도 사람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강원도가 아니고 북한 지역에 있는 그 강원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남북이 나누어졌을 때 이 사람은 북을 해서 내려와서 이화여고에서 선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고 이 사람은 지금 요 50년대 말하면 이제 1957년 전인데 1954년에는 바로 우암 이런 어떤 시를 지었어요. 이승만에 대한 찬양가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지어요. 그 정도로 이승만 빠라고 봐야 되죠. 어쨌든 조영암이란 시인이 이런 시를 지어요. 전라도는 간율과 배신의 표상, 이렇게 딱 제목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오만 욕을 막 적습니다. 이렇게 적어 가는데, 그래서 이 전라도 비호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반발을 해서 징역 1년에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시를 발표했던 잡지, 문학 잡지는 폐간이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1950년대 말에 존재했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이러한 감정들이 생겼는가, 그거를 이제 이해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 이승만의 이제 반대파가 김성수였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이 김성수는 이제 전라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어떤 영향 속에서 이승만이가 전라도 쪽 고위직도 이제 이승만 때는 2.6%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한 어떤 속에서 이런 게 나타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지금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50년대 말에 이러한 어떤 기사도 있었고 문제가 전라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바로 그런데 1950년대 발 전라도 의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지 좀 더 따져봐야 된다 하면서 밑에 이 얘기합니다. 3.15 부정선거 때 이제 그 눈에 어떤 게 이렇게 눈에 이제 크게 다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김주열 군 사건이라고 아마 4.19 관심 있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거기서 공격을 당해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전라도 원래 학생이었는데 마산에 공부를 하러 간 그 상태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는가 하면 바로 김주열 같은 분이 전라도에서 경상도까지 공부하러 간 거 봐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도 전혀 전라도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1950년대의 어떤 지역적 편견을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완전히 없었고 박정희 때문에 지역감정이 나타난 거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 거죠. 바로 이러한 어떤 논리적으로 너무나 모순 있는 이러한 전개 때문에 실제로 박정희가 그 지역감정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 주장이 어떤 설득력을 굉장히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에 있던 이러한 어떤 편견, 지역적 편견들이 어떻게 활용돼서 여기에서 박정희가 박정희에 의한 지역감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 변화 과정을 사실적으로 언급해 줬으면 이 사람의 어떤 설득력이 상당히 높아질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글을 적은 이분이 이렇게 전개했던 그는 일리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월간조선은요, 이런 어떤 과거로부터 이 전라도가 원래 이랬어 라는 걸 강조시킴으로써 전라도 인종 자체가 문제야. 이렇게 인종주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라도 쪽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이 전라도 쪽이 이 앞에 부분을 못 본 척 없는 듯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지역 감정이 일으켜졌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더 이상 인종주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러한 이 전라도를 인종 자체의 어떤 개념으로 보는 거기서 벗어나서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나타난 걸로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개는 이해는 되는데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변화 과정을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었고 그랬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전라도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것은 전라도 인종 자체가 그랬다.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고, 그런데 우리들은 별 생각 없이 이제 전라도는 그렇잖아 이렇게 인종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인종적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논문이든 뭐든 지역 감정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논문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지역 감정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권은 약자의 입장에서 라는 거대한 원칙이 있죠. 기본적으로 인권은 그 약자의 입장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정의론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은 정의론 그러면 하버드 대학교에 그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정의란 무엇인가 이걸 떠올릴지도 모르겠는데, 오늘날 정의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롤스의 견해가 유행을 하고 있죠. 롤스는 기본적으로 최고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의 어떤 관점에서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정의가 이루어지는 한에서 그 사회의 정의를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인권은 약자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거는 만국에 공통되는 그런 원칙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제가 어디서 갖고 왔는가 하면 허준이라는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인물이고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은연히 반상의 법도가 따로 있거늘 어찌 감히 쌍놈이 양반의 아녀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양반과 쌍놈은 노는 물이 다르다. 양반의 삶은 양반의 삶이 따로 있고 상민의 삶은 상민의 삶이 따로 있으니까 너는 너희끼리 놀아라. 이런 어떤 사고입니다. 전형적으로 지배층을 중심으로 한 사고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식의 사고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조모 씨라고 이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개천에서 붕어나 가재대로 살아도 행복하게 살면 된다. 바로 양반과 상민의 삶은 따로 있고 상민으로 살면서 행복하면 된다. 바로 이런 얘기고 이 사람도 사다리는 필요가 없다. 사다리 없어도 행복한 그런 삶이 되면 된다. 이 장하준이라는 분은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내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한마디로 나는 양반인데 너거는 이래 살아라. 이런 어떤 의미가 되고 이러한 어떤 것은 전형적으로 지배층이 피지배층에 대해서 너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 이런 어떤 사고죠. 그럼 이런 사고를 이제 전라도 지역 감정에 적용시키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냥 만족하고 살지 쟤네들 또 저런다. 이런 사고죠. 역시 저쪽 사람들은 저럴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해서 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 돼 봤을 때 그럴 때 자녀가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그 시점에서 이 자녀의 어떤 교육이 얼마나 힘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시선이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의 시선이 얼마나 짜증나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그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이 됐을 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요즘도 지역 감정을 볼 때 이런 어떤 지배층의 어떤 입장에서 좀 더 우월한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판단하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지역 감정에 대해서 첫 번째 영상이었는데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됐습니다. 좀 더 치밀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는 1950년대의 지역적 편견이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가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최초로 공개하는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